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고요. 탈당하기 전에 당 지도부하고 비공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윤관석 의원은 사실관계나 할 말이 많지만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성만 의원은 그동안 당과 얘기가 계속 있었고 결국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하고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후 3시에 민주당 의총이 있죠. 아마 신상 발언을 한 뒤에 탈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은 현역 의원 10명 내지 20명, 이제 두 번에 걸쳐서 10명씩 주었기 때문에 그게 겹치면 뭐 10명이고 안 겹치면 20명이고 일부 겹치면 10수명 정도 되는 의원들한테 300만 원씩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그건 뭐 이정근 전 부총장 녹음 파일에 뭐 다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돌린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뭘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다 다 나와 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이성만 의원은 바로 그 돈봉투를 전달할 때 이제 각각 돈을 조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8천만 원, 이성만 의원이 1,000만 원을 조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한 부분까지만 현재 드러나 있고, 돈봉투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뭐 이성만 의원은 관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는데 같이 탈당 대열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많은 언론 매체에서 자진 탈당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진 탈당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표하고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윤관석 의원하고 이렇게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탈당을 설득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동안 당과 얘기가 계속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라는 거는 탈당하라는 종용으로 보인다. 당신 탈당해라 라는 압박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사실상 이성만 의원은 인정하고 있고, 윤관석 의원은 뭐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탈당하라는 압박을 아주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윤관석 의원은 명분을 조금 더 달라. 내가 좀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은 자진 탈당이 아니고 압박에 의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압박에 의한 밀려나기식 선택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거고, 저는 꼬리 자르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 본다면 돈봉투 의혹과 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잘라내기 위한 일종의 외과적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탈당이라는 개념은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입장에서 너무 치우친 얘기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도부의 입장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꼬리 자르기다. 돈봉투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깝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탈당시켜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거는 바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탈당 압박을 넣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지금 감당하기가 매우 힘든데 여기다 돈봉투 사건까지 딱 불거지니까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수술을 해냄으로써 당을 지키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식의 그 사고방식은 본인에 대한 수사는 정치 탄압이고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거는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다. 이게 이재명 대표식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기 거는 야당 탄압이니까 당이 공동 대응해야 되고, 돈봉투 사건 수사는 송영길 전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이 사람들은 탈당해야 된다.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야 뭐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뭐 그 달리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식의 생각 꼬리 자르기가 일단 착착 진행이 돼 있고 그 단계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는 거대한 미안함을 많이 느꼈다고 했고, 결단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당하죠. 자기가 탈당하라고 해놓고서 탈당했더니 아쉽다, 뭐 거대하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말로 정말 뭐라고 할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자기가 탈당하라고 해놓고서 탈당했으면 속으로 시원하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대변인을 통해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이죠, 거짓. 거짓 반응을 내놨다. 뭐 어찌 보면 그런 게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돈봉투 꼬리 자르기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 탈당했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했습니다. 추가 탈당자 아직, 그러니까 뭐 적어도 국회의원급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이제 차례로 부를 겁니다. 윤관석 의원 부르고 이성만 의원 부르고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최종적으로 부르겠죠. 아마 다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관석 의원, 이정근 그 녹음 파일에 있는 그 내용은 뭐 그게 돈봉투가 아니고 뭐 다른 거다, 뭔가 만들어내겠죠. 돈봉투가 아니고 다른 거다. 거기에 뭐 5개를 더 가져오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다 돈봉투가 아니다. 실체는 돈봉투인데 적어도 검찰에 와서는 강력하게 부인할 것이다. 뭐 부인하면 그 뭐라고 어찌 할 말이 없습니다. 검찰도. 이성만 의원도 부인할 것이고 송영길 전 대표도 부인할 것이다. 뭐 거의 명백합니다. 부인할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윤관석 의원하고 저녁 식사를 해가면서 아마 부인하는 법을 코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리고 부인하거나 거짓말하는 거야 또 이재명 대표가 이골이 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코치하는 신용을 해가면서 탈당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보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300만 원 돈봉투를 받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마도 윤관석 의원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관석 의원도 이 부분을 일부 몇 명씩은 뭐 이정근 전 부총장이나 송영길 전 대표한테 얘기를 했겠지만 전체를 다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면은 그 전모를 아는 건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딱 잘라서 부인하죠? 그러면 자, 준 사람 부인하죠? 받은 사람은 지금 누군지도 모릅니다. 뭐 찌라시 같은 데에는 명단이 다 돕니다만은 전부 다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흥분하면서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준 사람 안 줬다고 부인하지, 받은 사람 안 받았다고 하지. 그러면 검찰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마땅치 않죠. 이게 바로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와 유사한 겁니다. 그때도 명단 2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희태 그때 대표 후보가 뭐 1억 9천 몇백만 원인가? 1억 9천만 원인가를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돈을 빼낸 흔적도 증거도 남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고승덕 당시 의원이 받았다는 300만 원을 빼고 1억 8,700만 원은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아마 돈봉투로 만들어져서 뿌려졌겠죠. 이런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데 다 부인합니다. 명단도 있는데 다 부인합니다. 결국은 박희태 당시 대표 후보, 그 다음에 당시에
뭐 박희태 후보의 뭐 비서관인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 정도만 처벌을 받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다 부인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바로 이 돈봉투 사건. 그걸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기획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잘라야 될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만 꼬리를 자르면 받았다는 사람은 다 오리발.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검찰에 가서 다 오리발. 이렇게 하면 결국 당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세 사람의 탈당으로 돈봉투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계산이다. 자, 그러면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 꼬리 자르기는 성공한다. 이런 얘기로 들리시죠? 그렇죠. 사법적으로는 성공합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뭐 가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변수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윤관석 의원이 마음이 변해서 다 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뭐 그런 몇 가지의 아주 작지만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돈봉투 받은 사람 명단도 없고 준 사람은 다 부인하면 결국은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만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 보면 사법적으로는 그 세 사람 퉁하고 끝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정근 녹음 파일의 폭발성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뭐 너무나 명백합니다. 윤관석 의원이 줬다는 것도 명백하고,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가 별도로 처리했다는 그 육성이 나오죠. 송영길 전 대표의. 그것도 명백하고. 그런데 받은 사람은 없고, 줬다는 것은 명백하고. 이렇게 되면 일반 유권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 줬다고 믿고 있습니다. 준 거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꼬리가 잘려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 사법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고, 일반 국민들도 그래, 아니 그거는 뭐 3명 꼬리 잘랐다, 그거 우리 인정하는데, 자, 돈 받은 20명 어디 갔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계속해서 일종의 귀신처럼 민주당을 붙잡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가능성 높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꼬리 자르기가 불가능해져서 여전히 상처가 깊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